네, 투데이 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이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Too 오늘의 hot, 첫 번째 too 키워드입니다. cold. 이 앞에 not이 붙어야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주제가? 너무 뜨겁다, 너무 차갑다. 항상 경제와 이야기하는. 관련된 얘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가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외신부터 만나볼까요?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Labor Market Weakness,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둔화가 show signs to keep Fed on track, 연준을 계속 주시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처럼 시장은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의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더 빨리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간밤에 새로운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표의 오른쪽 끝을 보시면 다른 때보다도 그래프가 올라오는 모습이 조금 둔화된 모습이 보일 겁니다. 한 주 전보다 4,000건 늘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화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고용 둔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강화시켜 준 겁니다. 외신에서는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오늘 해석을 했을까요? 간밤에 있었던 블룸버그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샴 법칙을 만든 클라우디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였기도 하죠. 간밤에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함께 했는데요. 기준금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번에 고용시장이 강하다고 파월이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시장은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합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0 basis point cut in September wouldn't necessarily be a mistake for the Fed, but would help them get back on track. 9월에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는 것이 반드시 연준에게 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조정하고 이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50bp에 조금 더 무게를 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클라우드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느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노동시장의 둔화가 앞으로 경제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게 관건이다라고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다. 그러면 그냥 밀고 가면 되는데 인플레를 연준이 잡았나요? 이건 아니죠. 이제 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플레를 잡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솔직히 고용시장의 악화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야 합니다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잭슨홀 연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9월에 FOMC에서 금리 결정에 더 많은 실마리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사실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둔화되어 왔었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연준이 이제 또 나올 차례다 보니까 이런 노이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비슷한 궤인데 경기에 대한 논쟁이 계속 나옵니다. 간밤에도 S&P 글로벌 그리고 이제 미국과 관련된 서비스는 괜찮지만 또 제조업은 안 좋았던 그런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지 않는 분위기는 그래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한국은행이 사실은 그 결정에서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지만 아쉬운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특히 내수를 본다면 금리를 내려줬어야 된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못 내렸던 이유는 부동산이라든지 금융 안정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안전 내지는 건전하다라는 측면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SR,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소득에서 나가는 부채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가 안 된 수준인데 국내는 14%로 높기 때문에 더불어서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은 70%대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100%가 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줬을 때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려준다면 뭐 25bp든 50bp든 경제를 위한 즉 기업의 투자, 민간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측면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금리 차가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이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리스크에 빠져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간밤에도 NDF 환율 0.3% 상승 보였습니다. 1340원대에서 조금은 이전 레벨인 1370원까지의 어떤 상방 압력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경기 논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금리 인하를 원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시장이 하락을 할까요? 예전 같았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증시를 보시죠. 연초에 원달러 환율 1,300원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400원까지 가까이 갔다가 최근에 또 급락을 하고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원달러 환율이 주 초반에 급락을 할 때 외국인이 샀었느냐. 즉 급락이라는 거는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를 보시면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끌고 왔었던 외국인의 주체는 한국의 성장 내지는 한국의 GDP 성장에 베팅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면 사실상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한국에 상장된 미국의 밸류체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우리 성장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죠. 그리고 전력기기라든지 미국 향 수출, 미국에서의 모멘텀이 강해지는 업종에 외국인들은 투자를 해왔다. 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잭슨홀 이후 내지는 이후의 성장에 대한 베팅이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강하다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을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도식적으로 예전에 상승을 하면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수준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수혜가 예상이 되는 업종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주면서 내수 부양에 나서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차가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방어 내지는 조금은 상승 리스크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에 베팅을 두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그 수혜주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키워드 시간 3가지로 요약해드렸습니다.